저 같은 사람 많으시겠죠. 이놈의 세상 어쩌면 가지각색으로 요지경인가 심간 편한 날이 없습니다. 딸랑 이나 미녀둔 집인데 저번에는 나이가 40도 넘은 사위가 되도 않는 거짓말하고 놀다가 딸에게 들켜서 난리가 났는데 놀고 싶으면 나 오늘 늦는다 하면 되지. 딸도 잘 알고 지내는 친구 아버지 죽일 건 뭡니까? 사위놈은 아는 사람 되어야 보내줄 줄 알았다는데 자고로 남자끼리 친하면 여자들끼리도 슬금슬금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 간에 들락달락하며 애기 물품도 나누곤 했으니 딸이 장녀 기질 발동해서 건강하신 양반이 이게 웬일이냐 내가 가서 도울까 문자 넣었다 딱 들켰죠. 거짓말 10분 만에요. 말로 친구 아버지 죽인 사위는 어디 PC방에서 게임했다는데 친구에게도 욕먹고 지 마누라한테도 엄청 뜯겼답니다. 저와 남편은 또 몇 번이나 죽였냐면서요. 사위가 착하긴 한데 머리가 좋지 못합니다. 아무튼 다달이 몇만 원씩 모아둔 비상금으로 딸내미한테 비싼 뭘 사줬다는데 또 욕 한 바가지 얻어먹고 환불해 와서는 애들하고 고기 구워 먹고 말았다지요. 그렇게 풀어줄 걸 푸닥거리를 해도 요란하게 하고 양가 집안을 들었다 놨다 했죠. 그렇게 집안이 잠잠하면 또 바깥에서 일이 터집니다. 저번에 장 보러 갔는데 극성 맞은 남자애가 온 마트 안을 후비고 다니는데도 그 어미며 아비가 빤히 보면서도 신경도 안 씁디다. 저도 딸의 아들의 손주놈들 크고 작게 6명이 있지만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딸들도 그렇지만 며느리도 예의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애라 남 아니라 할머니인 저에게 떼쓴다고 달려들어 늘어지면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혼쭐을 냅니다. 그만하거라 해도 어머니 요즘 애들은 어른 머리 꼭대기 위에 기어올라요. 자기들 예뻐하는 것 알고 이러는 것이니 아무리 예쁨 받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걸 가르쳐야 해요 하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슬쩍 말리는 척한 겁니다. 아무튼 그 마트 안을 도른말처럼 뛰어다니던 그놈이 기어이 제 배에 머리를 콕 박는 바람에 제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란 작자들이 오히려 제 멱살을 잡으면서 왜 애를 밀치냐는 겁니다. 목격자들이 이 할머니는 피해자라고 댁 애가 할머니를 친 거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이 등치가 겨우 7살짜리하고 부딪혀서 넘어지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그 예의도 쌈싸먹은 무식하고 본데없는 부모란 것들은 마트 관계자 부르고 경찰을 부르고 제 편 들어준 목격자들까지 싸그리 방조자라고 신고하겠다고 거품을 보글보글 물었죠. 틀림없이 제가 애를 밀친 거라고 CCTV 보자는데 그거 보니 누구 잘못인가가 나오더구만요. 철저하게 피해자는 저, 심지어 이 어린 놈이 저를 노렸습니다. 제 배가 도독하게 나온 체형이거든요. 제 옆을 지나가다가 제 배를 보고 입을 가리고 웃더니만 맞은편으로 냅다 뛰어가서 저기부터 제 배를 향해 전력 질주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뒤로 넘어가죠. 애가 귀한 시대면 잘 키워야지. 망나니로 키울란가 어째 저렇게 기세운다고 이렇게 막 키우는지 모릅니다. 장 보러 와서 남의 쿠션 될 생각은 추워도 없던 저는 이후로 사과 한마디 없이 어린애니 봐주시죠 하며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것들이 미워서 막내딸과 사위를 호출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애를 친 거라고 닦아 세우더니 그에 대한 사과는 없이 이제 내가 어린이 봐주라고요. 애보다도 애들 애미애비 때문에 화가 난 저는 애는 봐줘도 부모는 봐줄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애야 그럴 수 있어도 애미애비 하는 꼴이 너무 본데없고 기분 나빠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제 호출에 다른 사건으로 바쁜 사위는 못 오고 담당 사무관님과 딸이 쫓아왔더구만요. 사위가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로펌 변호사입니다. 딸도 이혼 전문 변호사고요. 그래서 처음엔 기가 죽나 싶더니만 아이가 어려서 고소해도 소용없다고 버티면서 해보려면 해보라고 배잽디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을 해도 유분수지 매를 벌었지요. 감히 변호사 앞에서 뭐라 나불거리는가 모를 일입니다. 가뜩이나 내가 밀쳐지는 장면을 보고 열이 잔뜩 받은 딸이 코웃음을 치면서 납작코를 만들었지요. 촉법이요? 어디서 주워 들으셨나 본데 댁의 아들 같은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형사 미성년자로 만 10세 이상이라면 촉법 소년이라 말하는 거고요. 다만 형사 미성년자도 촉법 소년도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요. 그러니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부모 둘 다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답게 돈으로요. 초등학생이 남의 차 위에서 놀거나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손괴죄로 차주가 차 수리비를 해당 부모에게 물어내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가게 물건을 훔쳐간 경우 역시 가게 주인이 부모에게 훔쳐간 물건값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디서 죄짓고 그 보호자가 뻗대지? 그 외에도 범죄에서 발생한 민사상의 책임을 애가 아닌 부모에게 물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상해로 보상과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개 아이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당신들 부모에게도 공갈 협박 내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추가로 청구할 겁니다. 아니, 애가 어려서 그런 걸 어쩌라고요. 한창 장난칠 나이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팍팍하게. 인정에 호소하기엔 그쪽이 너무 인심사납게 나와서요. 법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내가 팍팍하게 구는 건지 아닌지는 판사님이 판결하실 겁니다. 애는 그럴 수 있고 충분히 넘어갈 문제를 키운 건 당신네들이에요. 애보다도 당신들 부모 때문에 괘씸죄 들어가는 거니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이빠른 사과 우리는 원하지 않으니까 좋은 변호사 알아보세요. 법조계가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저기 사장님, CCTV 녹화본 주실래요? 혹시 마트 쪽에 책임 물을 수도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 잘못이라고 말 못했다가 봉변당하신 분들도 이름하고 연락처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쪽에서 귀찮을 일 생기지 않게 같이 처리해 드릴게요. 그러고 있는데 사위한테 전화와서 사무장님이 각 잡고 전화 받아서는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지시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끊으니 저 자식 낳은 게 최고 잘한 일이다 하던 부모들이 기가 꺾이는 게 보입디다. 이렇게 똑부러진 막내딸 유선이는 내 자식인데도 찬바람이 쉥쉥 부는 애입니다. 어릴 적부터 책 좋아하고 제가 동화책 읽어주는 거 답답하다고 혼자 글 깨친 후로 방에 틀어박혀서 책만 보더니 이렇게 됐지요. 저는 딸이 조금 무섭습니다. 유선아, 그냥 사과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아니 엄마, 나 불렀으면 끝장을 보는 거야. 사과? 자기네들이 피해보지 않기 위해 하는 거지 진짜 사과가 아니야. 사람 죽이고도 진짜로 반성하는 사람 없어. 죄를 짓는다는 건 다들 지키는 선 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선을 넘는 게 보통 사람과 달라. 엄마야 인정 있는 사람이라 저 사람도 그렇겠거니 하지만 저 사람은 세상이 자기와 애 위주로 도는 사람이야. 저 애 바르게 키우고 싶으면 저 부모부터 깨쳐줘야 해. 부모가 깝치다가는 뒤지는구나 알아야 애를 잡아. 엄마가 좋게 넘어가면 저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또 그래. 결국 폭탄 돌리게 하는 거거든. 더군다나 변호사까지 출동했는데도 멀쩡하게 넘어갔다. 다음엔 내가 변호사도 이겨먹은 사람이야 하고 까불어. 잘못한 내 앞에 두고 부모란 것들이 얘는 촉법 운운하는 것부터 글러먹었고 이 기회에 주제 파악시켜주는 차원에서 밀고 나가요. 죄가 있건 없건 민간인이 변호사 찾고 법원 찾아다니며 서류 준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나야 밥 먹듯이 하는 거지만 그걸 아니까 이러는 거야. 합의고 뭐고 연락받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요. 그래 알았다. 알아서 해 그럼. 그런데 이런 막내딸보다 무서운 게 사위입니다. 우리 유선이도 독하지만 사위는 로봇인가 할 정도로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 선배 변호사라고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아이구야 했는데 오빠 부부의 언니 부부까지 잘난 막내 커플 잔생에 웃으며 축복하고 농담할 적에도 한 번을 안 웃었지요. 유선이는 그런 사위를 보며 오늘은 특별히 기분 좋아 보인다고 좋아했는데 알다가도 모를 일로 그냥 우리 애들이 웃음이 해픈갑다 하고 말았지요. 모르겠습니다. 유선이 언니 부부는 사위가 서글서글 어머니 하면서 우리 집 오면 제 치맛자락 붙들고 잘 따라다니거든요. 과일 깎아주마 하면 거실에서 TV 보는 게 아니라 부엌에 따라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과일 씻으면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린다고 옆에 바짝 붙어서 수다를 떠는데 용돈 넉넉히 안 받아도 이상하게 애가 이쁩니다. 그러니 친구 아버지 말로 죽이고 딸내미한테 쫓겨났다고 징징할 때도 집으로 들여재우고 제가 딸 타이르죠. 그런데 막내 사위 영준이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예 찔리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유선이도 독하긴 한데 울컥하는 지점이 가족이거든요. 영준이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사돈어른이 고혈압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우리 냉정한 유선이가 애절하게 병원에서 하룻밤 간호할 적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간병인 두라는 애입니다. 사돈들도 굉장히 냉정한 편인데 사위가 유난 떨었던 게 우리 외손주 나 이름 붙일 때였죠. 사돈어른이 생시에 맞춰 사주팔자 잘 푸는 장명소에서 이름 몇 개를 지어가지고 왔는데 2016년생으로 촌스럽지 않은 설아, 유담, 채린 뭐 이런 유로 뽑아 오셨더라고요. 한글도 아니고 한자로 예쁘게 조합하셔서 신경 많이 썼구나 했더니만 사위 영준이가 뜬금없이 지연이로 하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더라고요. 지연이란 이름도 좋지만 딱히 썩 들어오지도 않는 데다 엄마인 유선이 시대 전후로 많이들 지어 부른 이름이잖아요. 제가 이름이 김경자라 그런가 여자 이름에서는 약간 여성스럽고 남들이 너 개명했니 물을 정도로 이쁜 본명 지어주면 얼마나 좋게요. 이름에 맞추어 채린이처럼 설아처럼 분위기가 상콤하거나 소설 속 여주인공처럼 이쁘게 자랄 것만 같고 말이죠. 그러나 그 특유의 냉정한 표정으로 내 딸 이름은 무조건 지연입니다 하고 못을 박아서 별 다른 말도 못 꺼내고 그렇게 불리었는데 지연이가 커가며 아주 물고 빨고 난리인 보통의 아버지가 되어갔지요. 그러던 사위가 얼마 전에 강남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치솟는 마당에 휑하니 이사 가자고 해서 유선이하고 한바탕 했죠. 당장 놀이방 잘 되어 있는 데다 곧 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남들 다 일부러 들어오는 마당에 강남에서 빠지겠다는 사위를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와 사돈네까지 모두 말렸지만 방한 퉁수였습니다. 유선이에게 싫으면 끝장을 보자 한 덕에 전면으로 나서지 못한 데다 지연이를 어떻게 구슬렀는지 애가 시골에서 살고 싶다 하는데 당장 저도 힘들고 우리 유선이도 힘들 텐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조건 지연이를 위해 가야 한다는데 사실 이 동네 부모들이 유난이라 그 마음이 이해도 갔지만 뭔가 도태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요. 경기도권도 좋은 곳도 많은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서울 변두리권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사위를 지지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색은 안 하지만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변호하며 삶의 염증을 느낀 나머지 돌아버릴 정도라 사는 집이나마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 독한 것이 나름 존심 챙겨가며 SOS 보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 저는 유선이에게 출근하다 죽을 지경 아니면 그 말이 따라주라 하였죠. 과부보단 낫잖아요. 사위처럼 로봇같이 깐깐하게 감정 없는 사람이 속으론 또 불화산이라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처음엔 불만이었던 유선이도 제법 깔끔하고 생각보다 시골 아니라 바로 적응했고요. 교통편이 좋아 평소보다 30분에서 40분 정도 더 걸릴 뿐 살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삭막한 아파트에서 발소리에 소음 걱정하며 청소기도 제대로 못 돌리던 애가 단독주택이라 무슨 짓을 해도 자유롭다며 좋아하긴 했죠. 게다가 사위 영준이가 그리로 이사간 후로 가정적이 되었다는데 아침에 놀이방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한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좀 그랬습니다. 사실 외손녀 지연이 이름 가지고 예민을 떨었던 사위는 아이 생겨서부터 낳을 때까지 남의 아이처럼 무심했거든요. 단 한 번도 우리 애와 산부인과를 같이 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선이도 독한 게 제가 걱정이 되어서 네 신랑하고 사이 좋으냐 물었더니 픽 웃으면서 자기네는 오빠나 언니처럼 사랑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일생의 동지로만도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냉정한 애가 저 사람 없이는 죽는다고 결혼해서 저 사람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만 보니 결혼관 자체가 시니컬하고 괴랄해진 게죠. 유선이만 이상하다 할 게 아니라 환상의 커플인 사위 영준이는 심지어 애 낳는 날 핏덩이 안으면서도 무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위가 어쨌든 외손녀 이름 짓는 것에 강하게 주장하고 나설 때 대견해서 편들어줬거든요. 애를 안 반긴 것도 남자는 원래 둔한 데다 먹여 살릴 걱정하느라 기쁜 티를 못 낸다고 하는데 없이 사는 애들도 아니고 사위는 거기서 더 상상 초월인 사람이라 그러려니 아비라고 자기 딸 이름은 자기가 지어주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냉정함을 기반으로 하는 유선이가 가족에게는 그래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풀어진다고 치면 얄짤없는 사위가 그곳으로 이사간 후 달라졌다는 말에 조금 불안했습니다. 서울 살 땐 그런 일이 없더니
무슨 일인가? 혹시 냅다 일치기 전에 핏줄 땡겨서 한 번 더 둘러보는 그런 것인가 하고요. 처음 걱정했듯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최고로 더러운 것들 편들어주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한 줄 알았지요. 그래서 지연이에게 사위 이야기를 꼬치꼬치 물어봤는데 어째 이상합니다. 지연아, 거기로 이사 가니까 좋아? 할미는 우리 지연이 눈에 밟혀서 잠도 못 자는데. 좋아. 집에서 막 뛰어다녀도 되고 놀이방 애들도 다 착해. 여기는 애들이 엄마가 구운 빵이랑 쿠키 가져와서 나눠주고 옆집